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을 내주었다가 다시 되찾은 이순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지혜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아들 종명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곳은 평생의 땀과 눈물로 일군 다가구 주택의 주인집, 한때는 자신이 살던 40평 넓은 집입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아들에게 좋아하는 간식을 전해주려는 마음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누른 할머니는 아들 종명의 목소리를 기대하며 말했다. 종명아, 문 좀 열어라. 엄마야. 그러나 돌아온 것은 며느리의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좀 곤란해요. 바쁘거든요. 다음에 오세요. 그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은 할머니는 황망히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바쁘다니 그래. 그럼 언제쯤 보면 좋겠니?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 대신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를 떠올리려 했습니다. 분명 이 집은 자신이 평생을 고생해 얻은 집입니다. 넉넉한 공간에서 아들 내외가 편히 살길 바라는 마음에 자신은 5평짜리 작은 오피스텔로 옮겨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지? 할머니의 혼잣말에 담긴 씁쓸함이 묵직하게 흘렀습니다.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과거 이 집에서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은 아들 종명을 키우며 함께 웃고 울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며느리와 아들에겐 단지 그들만의 공간일 뿐 자신이 설 자리는 없어진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문전박대는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옳지 않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의 싹을 틔웠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은 고단했지만 누구보다 강인했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는 가난 속에서도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아이 종명과 딸을 키우며 집안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할머니는 한순간에 가장의 역할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작은 보증금과 갚아야 할 빚뿐이었고 할머니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누가 지키겠어? 스스로를 다잡은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좌판을 빌려 야채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경매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들고 손님이 없는 틈에는 직접 배달을 다녔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파라솔 아래에서 떨며 하루를 보냈고 겨울이면 손끝이 터질 정도로 매서운 추위를 견뎠습니다. 장사로 버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아이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더 버텨볼게. 할머니는 아이들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집이 필요해. 그러던 차, 지인의 소개로 오래된 단층 집을 매매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도 그 집을 매입한 건 할머니의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단층 집에서 시작된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아 얼음장 같은 방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종명과 딸은 그 집에서 웃고 떠들며 자랐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아이들의 말 한마디는 할머니에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할머니는 좌판에서 조금씩 손님을 늘렸습니다. 결국 작은 가게를 마련하며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할머니는 돈을 조금씩 모아 또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집으로는 안 돼.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더 넉넉한 공간이 필요해. 그렇게 할머니는 대출을 더 얻어 다가구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성공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주인 집은 40평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두 아이는 성장하며 안정된 환경을 누렸습니다. 할머니는 이 집을 보며 매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힘들어도 잘 버텼다. 이 집이 내 인생 그 자체야. 집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들 종명의 웃음소리, 딸아이의 노래소리는 할머니의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종명과 딸은 각자 어엿하게 성장했습니다. 종명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했고 딸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아이가 독립을 준비할 때쯤 할머니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 아이들이 이 집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겠어. 그날 밤 할머니는 종명을 불러 주인집을 내어주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종명아, 너희 부부가 여기서 살아라. 나는 조금 좁아도 괜찮다. 처음에는 종명이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집은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거잖아요. 그러나 할머니는 오래 설득했고 결국 종명은 고맙다며 눈물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40평 넓은 주인집을 종명 부부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5평짜리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꾸릴 때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작아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너희가 행복하면 됐지. 새 집에서의 생활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내가 이 집을 마련한 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야.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식들이 예전만큼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주 오겠다던 종명은 바쁘다는 핑계로 발길을 끊었고 딸도 찾아오는 일이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이따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오피스텔 창밖을 내다보며 과거의 풍경을 떠올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식들에게서 느껴지는 차가운 태도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들은 알기나 할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예전 집 근처에서 종명과 며느리가 다정하게 처가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이 집을 너희에게 물려주지 않았다면 이리 멀어진 일도 없었겠지. 이제 할머니는 다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결단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재산을 다시 자신의 손으로 되찾을지 아니면 그저 받아들일지 깊은 고민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준비합니다. 집을 물려준 뒤 할머니는 처음에는 종명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애들이 제대로 자리 잡았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자주 전화를 걸어오던 종명이 어느 순간부터 뜸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급히 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종명도 며느리도 바쁜 일상 때문이겠거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결혼하면 서로 바쁘지.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지. 그렇게 할머니는 먼저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종명은 짧은 대답으로만 일관했고 며느리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집에 가보는 것이 유일한 소통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명의 집에 갈 때마다 문전박대나 어색한 핑계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다음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할머니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지만 애써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니까라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할머니는 서서히 마음속 불편함이 커져갔습니다. 한때는 매일같이 서로의 안부를 챙기던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어쩐지 남처럼 느껴지는 이 거리감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서운하게 구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공원도 들르고 싶다는 마음에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 집에서 종명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이 문득 떠오르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던 중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며느리와 그녀의 친구들이 공원에서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의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내가 준 집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구나. 그런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걸까?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자신을 향한 며느리의 태도와 무관심이 겹쳐져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종명과 며느리를 위해 그 넓은 집을 내주고 자신은 5평짜리 오피스텔에서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그들에게는 이토록 소외감을 느껴야 하는 걸까?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걸까? 할머니는 스스로를 탓하며 감정의 파도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며칠 뒤 종명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종명아, 엄마가 너희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잠깐 얼굴 볼 걸 그랬네. 그러나 종명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이 짧은 대답이 할머니의 마음에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내 마음을 접고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딸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애들이 아파서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한가해지면 한번 찾아뵐게요. 딸과의 대화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외로움과 서운함이 겹쳐지던 어느 날 할머니는 동네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더니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요. 결혼하고 나면 자기들 생활에 바빠서 부모님은 뒷전이죠. 언니가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실망만 커져요. 이 말을 들으면서도 할머니는 어딘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모든 걸 내어준 부모인데 이렇게까지 멀어질 이유가 있을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종명과 며느리에게 잘못한 걸까? 그러나 불안감의 뒤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준 건 집과 돈뿐이 아니야. 내 모든 걸 준 건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워야 하지?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종명과 며느리가 집에서 여유롭게 사는 모습이 떠오르며 또 한 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굳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더 바란다는 건 아니야. 다만 나를 이렇게 혼자 두는 건 아니지 않니? 그날 이후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을 다잡으며 앞으로의 선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모든 걸 감당하고 해결하려 애썼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종명과 며느리가 사는 집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 공원에서 며느리가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본 뒤로 마음 한구석이 계속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 무언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만든 음식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배를 누르자 안에서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눌렀을 때 드디어 인터폰을 통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종명이는 집에 있니? 내가 잠깐 얘기 좀 하려고. 그러나 며느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나중에 미리 연락 주시면 그때 뵈어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든 음식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준 집인데 내가 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하지?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종명과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집을 마련하고 물려주기까지 겪었던 고생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새벽까지 일했던 시장의 풍경, 추운 겨울에 터져버린 손가락, 그리고 늘 자식들을 위해 버텼던 자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은 걸 바라서 그런 건가?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종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걸려온 전화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의 첫 마디는 할머니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종명은 거침없이 이어갔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좀 편히 쉬셔야죠. 그리고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기초연금도 적게 나오잖아요.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하면 어머니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종명과 며느리의 태도에 실망하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소리니?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이제 와서 내 이름으로 넘기라고?
종명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도 지금 집이 제 명의가 아니니까 이런저런 불편한 일이 많아요. 어머니도 생각 좀 해보세요. 할머니는 그 순간 자신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것은 아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기보다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종명과의 대화가 반복해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라는 말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운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물려터진 건가? 지난 세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았던 시간이 후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할머니는 자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친구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언니, 절대 명예 넘겨주지 마. 나도 아들한테 똑같이 했다가 지금 아주 후회하고 있어. 집 준 뒤로 전화 한 통 없고 내 생일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춘다니까. 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내가 준다고 달라질 게 없지. 주면 더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친구의 조언은 명확했고 할머니는 그 말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충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예전에 살던 집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명이 어릴 적 웃으며 찍은 사진,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던 풍경. 이 집은 내 인생 그 자체야. 그런데 내가 이걸 포기한다고? 이제는 안 돼. 할머니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이 집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종명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도 편하게 지내려면 명의를 빨리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아니, 안 된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남길 거야. 내가 날 위해 뭘 했는지 생각해보고 3개월 후에 다시 얘기하자. 종명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 통화를 끝으로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고 자식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순 없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마음속에서 수없이 다툰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고 동네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인은 할머니의 상황을 듣고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엔 언니 자신을 위해 행동해야 해. 내가 도울 테니까 마음 굳게 먹어. 그렇게 할머니와 지인은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도어락 전문업체에 전화를 걸어 집으로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현관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교체하는 동안 할머니는 거실 한쪽에 놓인 가구와 소지품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짐들 내가 다 치워야지. 지인은 주방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이 집 이렇게 살면서도 나한테는 용돈 한 번 제대로 안 주더니.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이내 침묵을 깨며 짐을 하나씩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여기에, 책은 저쪽에, 먹을 건 따로 챙기고. 짐은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복도로 옮겨졌습니다. 짐을 옮기는 내내 할머니는 서글픈 마음을 누르려 애썼습니다. 여기서 웃고 떠들던 애들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하지만 곧 생각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지킬 때야. 지인의 도움으로 모든 짐이 복도로 나가고 주인 집안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할머니는 오랜만에 집안에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지만 예전의 기억들이 떠오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집은 내 인생의 전부였지.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길 잘했어. 그날 저녁 예상대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짐을 복도로 빼놓으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된 집에서 내가 뭘 하든 내 마음 아니니? 하지만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저희가 당장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항의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장 잘 곳이 없을 때 너희는 나한테 뭐라고 했니? 찜질방에 가라고 하지 않았니? 그땐 내가 참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며느리는 한참을 더 따지고 들었지만 할머니는 단호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다. 앞으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은 뒤 곧 아들 종명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이라도 해주시지. 할머니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종명아, 너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 거니? 내가 준 집에서 내가 얼마나 나를 외면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종명은 잠시 말이 없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우리를 내쫓으시면 어떡해요? 저희는 갈 곳도 없어요. 3개월의 시간을 줬잖니? 내가 집을 찾을 시간이 충분했을 거야.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날 밤 할머니는 홀로 집안에 앉아 종명과의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보다 자신의 삶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더 컸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미리 약속해둔 세입자와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세입자는 젊은 부부였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집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지킬 거야.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와 종명은 결국 마주 앉았습니다. 집을 나가야 한다는 말에 반발하며 종명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어머니와 가장 친했던 아들, 하지만 지금은 깊은 골이 생긴 관계.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종명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보고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는 당장 갈 곳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가 5평짜리 좁은 오피스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이나 해봤니? 내가 사는 40평은 내 평생의 땀이야. 종명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와 자신을 향한 지적이 낯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다고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길을 들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니? 내가 이 집을 내게 내줬을 때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 못 하겠니? 종명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쁘다 보니 그랬던 거지 일부러 어머니를 외면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도 사정이 있었잖아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정이라. 너희가 말하던 사정 속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었니? 내가 너희에게 집을 내어줬을 때 최소한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줄 수는 있었잖니. 종명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곧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힘들게 사는 건 이해 못 하세요? 어머니는 그래도 혼자 사셨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쉬웠겠니? 너희는 그 넓은 집에서 편히 살았지만 나는 5평짜리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너희는 한 번이라도 나를 챙기려는 노력을 했니? 아들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고 그는 마지못해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는 정말 막막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종명아,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랐고 그래서 내 모든 걸 내줬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나 자신을 지킬 때야.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어른이 되길 바란다. 종명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고 그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어요. 더는 어머니께 기대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나중에 이 선택을 후회하지 마세요. 종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할 때 할머니는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종명아,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내줬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지킬 거야. 그걸 후회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될지도 몰라. 아들은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한번 어머니를 돌아봤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이 함께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입자들과의 계약을 마치고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40평 주인집에서 나오는 월세와 더불어 아래층 세입자들로부터 나오는 월세까지 이제는 모두 자신의 계좌로 직접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들의 요청으로 통장과 관리를 맡겼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자신이 되찾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내 삶을 되찾았구나.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 숫자는 크진 않았지만 할머니에겐 그 어떤 재산보다도 큰 안정감과 자존감을 가져다 줬습니다. 주인집으로 돌아온 삶은 단순했지만 오히려 할머니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작은 정원을 손보고 예전처럼 공원 산책을 다니는 일이 하루의 소소한 즐거움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익숙했고 그 안에서 할머니는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세입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어졌습니다. 젊은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며 할머니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조금씩 삶의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줘요. 그게 내 바람이에요. 세입자들이 감사의 말을 전할 때마다 할머니는 흐뭇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아들과의 관계는 냉랭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종명은 집을 비운 뒤에도 가끔씩 연락을 했지만 할머니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라는 아들의 단조로운 안부에는 그래, 잘 지낸다라는 짧은 답변으로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할머니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지킨다. 어느 날 종명은 직접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와 달라진 모습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종명아,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해.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내줬지만 그 결과가 이거라면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어. 종명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할머니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음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래도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날 이후 종명은 더 이상 할머니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씩 안부 전화를 걸거나 명절에 얼굴을 비추는 것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더 이상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놓을 순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냥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겠지. 시간이 지나며 할머니는 자신을 더 잘 돌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 공방을 다니기 시작했고 다른 이웃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웃을 일이 늘어났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지킬 거야. 이 집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나도 이 집을 위해 끝까지 살아갈 거야.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며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모든 걸 내주고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게 낫지. 할머니의 결단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말년이 아름다워야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니? 나는 내 방식으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 이제 할머니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한 선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요한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지난 선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생과 사랑으로 채웠던 세월, 그리고 그 끝에서 내린 결단.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은 내가 지켜야 한다.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희생만은 아니야. 나 자신을 잃어가며 사랑을 주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선택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아들에게서 느꼈던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배신감까지.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그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되찾으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균형에서 나온다는 것. 자식들에게만 기대며 살던 삶을 내려놓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나를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할머니의 독백은 단순히 자신만을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시간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삶을 다짐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도 그녀의 이야기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할머니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희생의 의미, 그리고 자존감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책임질 의무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라는 할머니의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녀는 매 순간을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갈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며 산다는 것. 그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일지도 몰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남깁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질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평균 수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후회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까지 노후를 후회로 채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롭고 힘들어진다는 고백을 듣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라는 말을 남기곤 합니다. 이런 후회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선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노후에 대한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건강, 관계,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중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고 실천 가능한 선택들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60대 인생 선배들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가장 후회되는 5가지를 소개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힌트와 동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지혜 시작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한 5가지 조언. 1. 건강 관리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라. 건강이 없으면 돈도 관계도 취미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이를 깨닫곤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건강은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인간관계가 좋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꾸준한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근육량이 감소하기 쉬운 노년기에 근력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 그치지 않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흡연과 과음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는 것이 건강관리의 기본입니다. 흡연은 폐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과음은 간 건강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흡연과 음주는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건강관리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귀찮게 여깁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과 예방은 노년에 발생할 수 있는 큰 건강 문제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후회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건강관리의 또 다른 측면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단 음식은 피하고 제철 채소와 단백질, 그리고 충분한 물 섭취를 통해 몸의 기본 에너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을 지키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합니다. 이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활동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의 삶에서 행복감을 크게 좌우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일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10분씩 산책을 하거나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현실이며 노년의 후회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될 때 우리는 더 나은 관계, 취미, 그리고 경제적 활동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이 나만의 취미와 배움을 지속하라. 배움은 나이가 들어도 우리 삶에 활력을 줍니다. 이 한 문장은 노년기의 배움과 취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설명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많아지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료함과 우울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신만의 취미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노년의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닙니다. 취미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선사하며 우울증과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는 마음속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느꼈던 감정이나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또 다른 추천 취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필과 종이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미세한 손의 움직임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몰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잡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리는 또 다른 매력적인 취미입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창의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입니다. 특히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과정은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요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배움은 취미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것은 해외여행을 즐길 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악기 연주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동시에 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노년의 배움과 취미는 단순히 즐거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유지하고 삶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나 관심 있었던 주제를 배우는 것은 젊은 시절 느꼈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취미와 배움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용이 아깝다며 자신을 위한 배움을 미루곤 하지만 취미와 배움에 쓰는 돈은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가장 가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어떤 취미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장 쉬워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복잡한 장비나 준비물이 필요 없는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는 누구나 시작하기 좋은 활동입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좌를 찾아보는 것도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데 유용합니다. 취미와 배움은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노년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노년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우리의 열정과 배움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글을 쓰거나 그림 한 장을 그리거나 요리에 도전해 보세요. 그 속에서 얻는 즐거움과 성취감은 앞으로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배움과 취미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취미와 배움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를 떠올리며 오늘부터 한 발짝 나아가 보세요. 당신의 노년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삶관계의 질을 높이고 사람에 투자하라.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과 신뢰가 행복한 노년의 기반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관계는 점점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 안정감과 행복감을 더해주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 그리고 친구입니다. 이 각각의 관계를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가장 오래된 동반자와의 소통. 배우자는 대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불행과 행복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크게 좌우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배우자와의 소통과 신뢰는 노년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고맙다는 말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놀랍도록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가령 당신이 해준 아침밥이 오늘 정말 맛있었어라는 작은 칭찬이 배우자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말에 함께 산책을 하거나 함께 요리를 하는 등의 작은 활동은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과의 관계, 세대 간의 이해와 연결. 가족은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며 미래를 이어줄 존재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가족과의 관계는 자주 소홀히 다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는 종종 거리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존중과 소통입니다. 자녀들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기보다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먼저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 바쁠 때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줘라고 말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주들과의 관계도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순수한 에너지를 느끼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간단한 놀이를 함께 하는 등의 작은 활동으로도 손주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인생의 즐거움과 위로를 나누는 동반자. 노년의 친구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세대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잃거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흔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메시지 혹은 소소한 안부 인사는 친구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산책 동호회, 그림 클래스 등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 행복한 노년을 위해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세심한 관심과 작은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카드를 보내거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도움의 손길은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동은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자신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노년의 관계는 단순히 사람과의 연결을 넘어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정과 신뢰는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관계는 스스로 해결되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세심하게 돌볼 때 비로소 관계의 질은 높아지고 이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세요. 배우자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4.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놓치지 마라. 돈은 우리의 자유와 안정감을 결정짓습니다. 이 말은 노년기에 더욱 실감하게 되는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돈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충분히 벌고 있다는 이유로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고 오히려 의료비나 생활비 등 필수 지출이 늘어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건강, 삶의 질, 정신적 안정까지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는 습관은 경제적 자립에 큰 위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대기 위해 무리하게 자신의 노후 자금을 사용하거나 친구나 가족의 요청에 쉽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히 부모로서의 기쁨이지만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희생하며 지원하는 것은 결국 본인과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며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녀에게도 올바른 재정 관리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많은 돈을 벌더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계획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예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의료비와 같은 필수 지출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비나 긴급한 집 수리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준비된 비상금은 큰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단순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돈을 단순히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돈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 상품이나 주식에 투자하면서 제대로 된 지식 없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금융 문맹은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갖추고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투자에 모든 자금을 넣는 대신 여러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합한 재정 전략을 세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단, 전문가의 조언이라도 자신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을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자유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선택권과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안정감, 그리고 취미나 배움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는 모두 경제적 자립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안정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보다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예산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순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재정 관리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해나가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노년기를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삶의 다른 모든 영역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작은 노력과 변화가 쌓여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작은 여행과 새로운 경험으로 일상을 채워라. 여행은 우리에게 설렘과 영감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먼 곳으로 떠나는 특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계획하며 시간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또는 몸이 불편해서라는 이유로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여행의 본질은 반드시 거창한 계획이나 먼 이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행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방문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주 가는 곳이라도 계절이 바뀌면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며 주변 풍경을 관찰하거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도 여행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연과의 교감은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위해 다양한 지역 문화를 탐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음식이나 물건을 접해보세요. 낯선 환경에서 색다른 것을 시도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또한 이런 경험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잊힐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다시 발견하게 해줍니다. 여행이란 꼭 비행기를 타고 먼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감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경험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 우리의 뇌를 자극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젊은 뇌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새로운 자극을 덜 받기 때문에 뇌의 활동이 줄어들기 쉽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뇌를 활발히 움직이게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행이 주는 또 다른 혜택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는 것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주말 여행을 떠나거나 친구와 근교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며 웃고 즐기는 시간은 일상에서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혼자 하는 여행 역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카페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낯선 골목길을 거니는 경험은 예상치 못한 깨달음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얻는 설렘과 활력은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다 줍니다. 여행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더 나아가 여행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 가면 우리의 시야는 더 넓어지고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막상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많은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을까? 돈이 너무 들지 않을까? 몸이 피곤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여행을 미루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고 나면 그동안의 걱정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여행에서 느꼈던 소소한 즐거움과 새로운 발견을 떠올리며 미소 짓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보세요. 여행의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낯선 장소에서 걷거나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느끼는 피로와 단조로움을 해소하고 활력을 되찾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여행을 통해 얻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스스로를 발견하며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작은 여행이라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공원에서의 산책, 전통시장 방문, 동네에서 새로운 카페를 찾는 것 모두가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행을 통해 삶에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작은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더 밝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로 가득 찬 삶을 되돌아보며 그때 시작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현재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삶은 수많은 작은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꾼다면 앞으로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10분씩 걷는 습관을 들이거나 재정을 점검해 예산을 짜는 것,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 모두가 작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변화를 시작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나 결과보다는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린 작은 결심 하나가 내일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모여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노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 나갈 기회입니다. 변화는 대단한 결심이나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기, 산책을 하며 주변 풍경 즐기기,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리기 같은 사소한 행동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후회 없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와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을 시작하면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한 길이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한 가지 실천을 결심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은 우리가 오늘 내린 작은 선택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갈 때 그 변화는 결국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주변 모두에게 밝은 내일을 선물할 것입니다.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후회 없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더 나은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 여정의 끝에는 우리가 꿈꾸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돌아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내 삶은 얼마나 의미 있었는가? 이는 단순히 과거의 선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물음입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이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과거에 머물러 후회를 반복하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것은 결국 미래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은 짧지만 우리가 그것을 허비하기 때문에 짧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과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줍니다.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작은 순간들의 집합입니다. 이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다라는 희망과 함께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지금의 실천이 모여 미래의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의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